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즐거운 얼마 전에 해외 여행 아니고 해외 영화제 참가를 마치고 오신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제 바로 앞에는 이유린 감독님 나와 계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유진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주로 작품 얘기를 중심으로 어우, 했어요. 되게 심도 깊은 그렇죠. 해외 영화제 이야기였죠? 다녀온 두 분. 네. 감독님만 가신 게 아니죠. 작품이 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상 지난 방송은 낚시였다. 낚시였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얘기를 지난 방송이 하기가- 본 방송이 아니지. 오늘 우리가 영화제 언제 그렇게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나? 그건 이제 낚시였고 미끼였고. 알고 있었구나. 네. 오늘 이제 진정하게 이제 이 여행담을 이제 풀어놓는 네.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나요? 여행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담 하기 전에 살짝 그건 궁금했어요. 오유진 감독님이 사실 이제 그림을 하시다가 회화를 네,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하시다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계기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저 원래 이렇게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 뭐 영화나 좀 그리고 미술 작업을 할 때도 좀 비디오 작업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막 잘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흥미가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영상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될 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야겠다. 미술 중에서도 뭐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냥 회화학과라고 파인아트 그냥 다 하긴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서양화 그쵸. 예, 네. 그런 서양화. 네, 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도움이 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뭐 그래도 그림을 그렸었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의 이런 인물들이랑 전혀 다른 그림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에 그리는 거 자체는 힘들지 않았고 좀 근데 회화과를 나와서 좀 더 좋았던 게 저는 좀 어떤 생각하는 그런 방식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좀 미술 이런 쪽도 좀 의미부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네, 좀 거긴 엄청 과도하게 과도하지.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넣는 거는 애니메이션에 또 필요한 부분이고 영화적으로도 그래서 좀 이런 게 오히려 좀 스토리 쓸 때도 좀 편해지고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실제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애니메이션과들 보면은 대부분 1, 2학년 때는 파인아트를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오히려 파인아트를 하고 3, 4학년 때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봐서 이런 좀 약간 유럽 작품들 그리고 한국 작품들의 좀 베이스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과 이제 유럽 특히 뭐 이제 제가 미국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파인아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넘어가면 이번에 이제 안시나 자그레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가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안시나 자그레브에서 그런 이제 작품들 보고 오셨잖아요. 네. 유럽 작품들 네. 보시면서 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유럽 쪽에서는 진짜 이렇게 파인아트 같은 작품들이 진짜 많기는 해요. 그리고 다 퀄리티도 좋고 좀 근데 극단적으로 좀 약간 나뉘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이게 정말 예술성이 많은 작품들이 있는 반면 약간 좀 유머나 내러티브가 많고 좀 그런 위주의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제 얘기들을 네.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윤지 감독님은
자그레브를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시 네. 이렇게 해서 한 2주일 정도 네. 이렇게 요 다니신 거죠. 두 영화제가 원래 세트 아닌가요? 가시는 분들은 우리 거의- 입장에서 거의- 너무 멀어서 예, 한번 거의- 가면은 예. 같이 가야 돼. 네, 연달아서 패키지죠. 예. 대부분은 이제 두 영화제를 같이 가시더라고요. 한 군데 초청됐으면은 그 앞전에 먼저 갔다 오시거나 이제 그래서 넘어가시고 넘어오고 막 이렇게 가시는데 감독님은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간 김에 뭐 일타쌍피 하자 뭐 요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언제 이제 자그레브가 먼저 네, 가요? 네. 자그레브 먼저 갔다가 네. 안시가. 6월 초에 첫째 주에 보통 자그레브가 하고 그 다음 음. 주에 안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다르죠. 두 오, 영화제. 네.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좀 예. 저는 좀 둘 다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자그레브는 영화 상영되는 영화 자체들은 되게 재밌고 좋은 게 많았는데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자그레브 있으면서 좀 인디애니 페스트랑 좀 규모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인디애니 페스트가 좀 예. 좋다. 아마 인디애니 페스트가 규모가 더 클 건데. 아니 아, 크진 그런가요? 않을 그런가? 거고 근데 제가 뭐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상영하는 회차나 이런 건 비슷할 수도 있어요. 회차는 생각보다- 오히려 인디애니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막 크잖아요. 예,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그래서- 영화제입니다, 여러분. 뭐.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라고 불리우는 아니 그럼요. 자그레브. 예. 아시아 서울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죠. 네, 예. 서울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랬었고 안시는 정말 컸어요. 근데 네. 음. 안시는 약간 그 애니 시장이 다 모여 있다 이런 느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와서 이걸 경험해봐도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신 분들이 많고 다양한 직종 감독 뭐 회사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정말 크다. 그쵸. 음. 뭐 아마 애니메이션 마켓 중에서 제일 큰데 아닌가요? 안시가? 뭐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마켓 중에서라고 말하면 좀 애매할 것 같고 어쨌든 영화제 중에서는 제일 큰 영화제죠. 마켓은 이제 말하면 복잡한데 뭐 이제 흔히 그 깐에서 열리는 미컴이나 밉TV 아, 그치. 이런 데가 있는데 딴 데도 있으니까. 밉TV가 요새 많이 죽으면서 미파로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시에서 열리는 이제 마켓이 미파인데 미파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 미파를 가보니까 그 공동 제작 관련된 부스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고 미컴도 꽤 크지 않나. 제가 뭐 자세한 거는 그쪽은 컨텐츠 마켓 쪽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마켓 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영화제 자체가 어쨌든 엄청 크고 미파도 이렇게 좀 주목받는 마켓이어서 뭐 넷플릭스도 오고 뭐 디즈니도 오고 정말 주요한 이제 사람들은 다 오니까 워낙 크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 영화제 입장하는 배지를 구매한 사람이 15,000명이어서 어이구야.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지금 뭐 그러면 너무 많이 배지 커졌죠. 산 사람들이 영화를 뭐 제대로 보지도 못했겠네. 아, 못 보죠. 영화 쉽게 진짜 이해 보기 못해요. 힘들었어요. 맨날 줄만 감독님 주로 줄을 아마 쓰시더라고요. 아마 뭐 줄을 서도 못 봤어요. 상영관 규모가 뭐 거기서 거길 건데 모르긴 몰라도. 네.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영화제였죠. 야. 우리 이제 이유리 감독님 다녀오신 질린은 한국 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질린 영화제는 체코 영화제인데 질린이 체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아니고 일반 필름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같이 있고 이런 영화제인데 좀 아동을 많이 타겟으로 하는 영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동네 갔을 때도 동네 어린아이들이 진짜 많았고 어린아이들이 단체로도 많이 보러 오고 그래서 좀 아동 애니메이션, 가족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많이 같이 상영을 하는 그런 영화제였어서 좀 다른 영화제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가족 행사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요 질린 영화제는 언제 개최가 된 건가요? 이건 시기가? 6월 초부터 제가 갔을 때는 16, 17, 18일 이렇게 보고 왔는데 18일이 폐막일이었어요.
아, 아니, 17일이 폐막일이. 그거 아마 음. 체코니까는 내가 이게 위치가 이래가지고 크로아티아랑 뭔가? 뭐 아주 멀진 않죠. 네. 그 동유럽 그래도, 국가 중에 네. 하나니까. 네. 다 비슷한 시기에 위쪽으로는. 하는구나. 음. 그러네요. 그러게요. 시기도 네, 비슷했네요. 비슷하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네. 그러면. 아. 듣기론 이때가 그 체코 어린이날이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 영화제라 약간 겹쳐서 아. 행사 겸 하는 것 같아요. 그 체코는 좋다. 또 어린이날이 6월달이구나. 네. 6월에 날씨가 좋은가 보다. 거기는. 아. 어떠셨어요? 거기 질린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좋았고 제가 사실 질린을 갔다가 체코를 처음 가본 거기 때문에 즐기고 싶어서 프라하도 구경을 하고 왔는데 되게 오히려 질린이 시골인데 더 한국이랑 비슷하게 건물들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고층 건물은 없는데 좀 아, 반듯하고 더 현대적인 그런 거. 건물 있고 음. 거기 영화제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약간 설계된 동네라고 아. 하더라고요. 계획도시. 네, 나 너무 좋아해. 형제가 계획도시, 신도시. 만들었다고. 너무 좋아해. 조용히 해봐. 인공적인 느낌. 근데 고층 건물은 많이 없었는데 네. 근데 프라하가 오히려 더 옛날 유럽 음. 느낌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유럽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뭐 질리는 진짜 계획된 도시면 새로 네. 아니면 만들어진 뭐 도시는 프라하는 아마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도 많고 뭐 이런 구역도 많아서 건축에 되게 제한이 많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근데 이제 질린이라는 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확 호감이 드네요. 프라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인가요? 좀 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시간 넘게 걸렸고 저는 그 영화제 측 분들이 자차로 이렇게 태워서 픽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 대중교통은 3-4시간? 딱 서울에서 저 외곽에 있는 신도시 그 거리네요. 딱 1시간이면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지. 나 너무 좋아.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영화제에서 픽업이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그렇게 다행이네요. 해서 그러면 들어가셨고 혼자 가셨어요? 네, 저는 혼자 갔다 혼자? 네. 아이고야. 처음 아니 가는. 스태프분들 중에 시간이 맞으신 분이 없었나 보네. 저희 팀원들은 다 학생이다 보니까 일단 비행기 값도 너무 맞아. 요번에 많이 올라가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졸업 작품을 좀 빡세게 하고 있는 팀원들도 있고 그래서 다들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지금 표정을 봐도 혼자 뭐 충만하게 다 즐기고 이런 느낌의 표정이셔가지고. 왜 영화제에서 영화도 좀 보시고 하셨나요? 네, 근데 많이는 못 봤는데 조금 봤습니다. 관광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관광만 해도. 그렇죠. 질린이란 사실 영화제가 아니면은 가보게 되지는 잘 않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로 갔다 오신 거네요. 그 질린이라는 도시가 약간 좀 그 바닷가를 낀 도시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체코는 바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도를 본 거랑 물어보셨어. 바닷가를 낀 도시인가? 내가 저기 크로아티아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말을 던지는 순간 바다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럼 뭐 강을 끼고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호수 아니다. 네. 근데 프라하에서는 호수가 있겠는데 질린에서는 못 봤고 질린은 육지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제 가셔서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이런 행사도 좀 보셨어요? 폐막 행사 참여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폐막식? 근데 저는 사실 폐막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서 거기서 무슨 갈라 뭘 하니까 드레스 코드를 뭐 세미 포멀로 맞춰서 입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벼운 뒤풀이 느낌인 줄 알고 그래서 저희 팀 감독님한테 원피스를 빌려서 입고 갔는데 딱 이렇게 멀리서부터 약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분들 레드 카펫 있고 이렇게 무슨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저는 뭔가 약간 생각보다 너무 그 TV에서 보던 그런 느낌에서 이러고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제 분한테 여쭤보니까 살짝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살짝 규모가 있는 영화제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폐막 행사를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아마 어린이 영화제에서는 꽤 좀 규모가 있고 큰 영화제일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를 그렇게 했구나. 세미 포멀이면 이제 그런 건가요? 약간 아주 정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정장. 인터넷에 엄청 검색해보고 뭔지 몰라서 세미 포멀이 뭐지? 청바지는 입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준비해서 가야 되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그 기준이랑 우리가 느끼는 기준이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우리는 이게 막 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관람 같은 거 할 때도 뭐 오페라 관람 같은 거 할 때도 뭐
뭐 청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편하게 많이 가기도 하는데 진짜 그 유럽 청바지 쪽은 입고 가지 않아요? 우리 오페라 보러 가도. 그러게. 청바지 그거는 약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 네. 난 아마 그렇게 할 것 근데 외국 같은 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정장 문화가 확실히 그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막 드레스 장소라든지 입고 그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게 거에 극영화랑 같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네. 왜냐면 맞네요. 안시 누가 그런 게 없어요? 폐막식에 그냥 안 벗고 네. 가면 다행이지. 거기 스탭들은 다 얼굴에다가 뭐 하나씩 그림 그리워서 들어가던데 영화제 그 스탭들 안시나 보니까. 자그레브나 다 약간 많이 이렇게 편하게 훨씬 편하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안시는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분들 약간 양복같이 정장같이 입던데 그 자그레브는 개폐막식 할 때도 다 그냥 완전 그 프로 디렉터 이런 사람들도 다 완전 평상복. 그렇게 입고. 배우분들도 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제 실사 배우. 영화가 그래. 있으니까 거기 그런가 봐. 배우분들. 이게 또 그럴 수 있겠다. 배우분들은 맞아요. 또 너무 또 캐주얼하게 입고 막 그런데 오면 네.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사 영화제랑 약간 애니메이션 영화제 그 느낌이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극영화 영화제만 주로 가시던 분들은 애니메이션 영화제 오시면 너무 편하다. 분위기도 너무 편하고 마켓도 분위기가 마켓에도 정장 입은 사람이 없어.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에 막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다르죠. 재밌네. 그런 또 그런 팬막식 아니면 제가 또 예전에 체코에서 하는 영화제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는 그 개폐막식은 약간 연극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궁금했어요. 여기 이제 진리는 어떻게 하나. 그치 또 체코가 또 연극이나 뭐 인형극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유명한 나라니까. 또 그 영화제 가보시면 이제 그런 영화제마다 개막식, 폐막식 이런 것도 분위기가 다르고 해서 또 그걸 또 가서 보는 것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영화제요? 다녀오신 자그레브와 간 영화제가 많다. 비교해가면서 이제부터 자그레브와 안시를 본격적으로 비교해서. 아니 그 호불호가 딱 나눠지던데 보통 그 자그레브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안시 스타일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맞아요. 좀 둘이 분위기가 네, 많이 좀 확 달라요. 달라서. 네. 감독님은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둘 다 좋긴 했는데 안시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그레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 많긴 했었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는데 안시는 정말 좀 저도 가서 놀랬고 뭔가 좀 다 못 즐긴 느낌이에요. 이게 규모가 좀 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뭔가 돌아다녀도 뭔가 다 못 본 느낌이 많고 좀 가서 너무 좋아하는데 아쉬운 점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규모도 그렇고 아마 뭐 분위기도 많이 또 다르고 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막 그 자그레브가 약간 좀 편안한 느낌이 더 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자그레브 너무 좋았다 막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거 갔다 오신 분들 그 토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그레브 너무 좋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먹었던 거 얘기 많이 하시고 맞아요. 뭐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영화제를 다시 가보고 싶은 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네. 영화제에 사용된 작품들을 비교해 보거나 하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음식을 비교해 본다거나 오히려 뭐 베트남 맛집이 뭐 체코 저기 뭐 그 크로아티아에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예전에. 근데 거기 자그레브가 진짜 음식 맛집은 많았어요. 그 얘기를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그레브 갔다 오신 분들이. 안시는 약간 관광지 느낌이라 네. 사실 음식 자체가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자그레브는 음식 값도 훨씬 싸고 맛있는 데도 많고 좀 영화제 자체도 되게 편하고 그냥 사람들도 더 뭔가 훨씬 편하게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 안시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도 있고 시장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약간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안시는 아무래도 약간 비즈니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자그레브는 감독님들이 즐기러 가시기는 더 편할 수 있죠. 맞아요. 주로 거기서 먹었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쌀국수 맛집은 내가 거기서 발견했다 막 이런 얘기. 크로아티아에서 놀랍네. 감독님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음식. 거기 크로아티아가 해산물이 유명하대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간 감독님이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갖고 그냥 따라가는데 그 오징어인가? 이렇게 작은 걸 쭈꾸미라고 그러나요? 같은? 뭔가 네, 그런 요리를 이렇게 하나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거는 또 먹으러 가고 싶을 정도로. 거 봐요. 자그레베 뭐 먹는 거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뭐 영화제가 좋기는 했지만 네. 뭐 그냥 안시가 더 좋았어요 이러지만 먹는 거 얘기 나오면 자그레브는 네. 저거 먹으러 또 가고 싶어요. 네, 자그레브는 정말 식도락 좋습니다. 시더라고. 네. 체코는 어떠셨어요? 음식. 근데 전 체코 음식은 사실 입에 썩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거의 체코 음식보다는 아시아계 음식점을 더 많이 갔고 체코 음식점을 2군데 가봤는데 그 질린에서 네. 거기 영화제 분이 로컬 식사다 막 이러면서 추천해 주셔서 갔는데 음식이 약간 다 제 입맛에는 살짝 짜고 뭔가 좀 더 밥이 먹고 김치가 먹고 싶은 그런 좀 조금 느끼하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은 고기 스프나 약간 이런 거 먹었는데 음식이 그냥 짠맛이 강하더라고요. 짠맛이. 유럽 처음 가보신 거예요? 네, 저 유럽을 처음 가봐서. 유럽이 다 짜. 짭니다.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미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여튼 유럽은 다 전반적으로 짠 네. 맛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 뭐 김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짜게 먹는다고 생각한다는데 외국을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들 맞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라고 큰일 났지.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더 짠 게 맞고 한국 음식이 더 짠데 한국 음식은 매운맛이 있어서 잘 못 느낀대 짜다고. 근데 외국은 매운맛이 전혀 없고 소금맛만 있으니까 네. 그냥 짠 걸 그대로 느껴서 너무 짜다고 짜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가서 저도 예전에 체코 갔을 때 그렇게 아시안 푸드를 먹었는데 네. 제가 갔던 데는 진짜 조그만 동네였어요. 동네가 정말 10분을 걸으면 끝나는 동네. 그래서 그 동네가 식당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먹는 음식이 똑같은데 유일하게 한 개의 그 아시안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테이크아웃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다 그냥 사가지고 딴 데서 먹는 정말 조그만 식당에서 한 100개가 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골라서 근데 거기 맨날 사람들 줄 서 있어. 그 음식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그 100가지 넘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주는데 음식이 다 다르고 다 맛있어. 그래서 정말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거기서 다 줄 서서 저희 6일 있는 동안 6일 내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쯤 되니까 인사 받아주시더라고요. 전에는 인사를 되게 무뚝뚝하시고 인사 안 받아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인사 받더라고요. 그 정도 단골이면 인사. 그렇죠. 거기 식당이 그 동네 정말 집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줄리는 그래도 조금 큰 도시니까 식당이 좀 여기저기 있었던 거죠. 조금 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 아시안 푸드라고 하면은 베트남 어떤 음식 거를 많이 많이 먹잖아요. 베트남 음식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아랍계 아랍.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제 분들도 근처에 베트남 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셨고 프라하도 그 식당에 가서 제가 무슨 케밥 이런 거 먹으러 가서 그 식당 주인분한테 케밥. 어느 나라 음식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랍이고 터키 약간 이쪽이다. 터키 이렇게. 케밥. 네. 케밥은 어디 가나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제일 싸고 제일 약간 동양적인 음식 느낌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스시 이런 것도 팔긴 했는데 그 나라가 거기 쓰시는 해산물이 이렇게 바다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스시는 아마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체코는 베트남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베트남 사람이 많이 살고 네. 제가 예전에 베트남 그 체코에 사는 베트남 분한테 들은 얘기는 베트남이 전쟁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체코가 그때 참전을 했었는데 참전을 했었는데 도와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돈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체코로 많이 이주를 해서 살았고 그래서 약간 원래 옛날에는 약간 베트남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같이 이제 옛날 학교도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대요. 베트남 사람들은.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많이 살고 베트남 음식이 진짜 맛있고 프라하에도 가면은 베트남 음식점 골목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코 가면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군요. 아시안 푸드. 체코 음식은 이게 저도 그때 갔을 때 거기서 팔던 게 다 거기는 무슨 잉어였나? 잉어가 유명해서 제가 갔던 데는 맨날 잉어만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잉어 안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 잘. 네. 힘들었어요. 거기는 로컬 음식이 뭐였어요? 그냥 스프? 그 스프도 있었고 그
돼지고기 어깨살이랑 이렇게 그 나라는 덤플링이라는 음식이 약간 동양 덤플링이랑 다르게 이렇게 만두가 아니라 빵 같은 건데 그걸 오븐에 하는 게 아니고 쪄서 만드는 빵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고기랑 적양배추를 이렇게 한 스프에다가 같이 먹는 그런 요리가 있었는데 되게 보라색 스프가 나오는 특이한 비주얼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궁금한데 감독님 요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셔서 이거는 요리에 관심이 맞아. 없는 사람이 하는 묘사가 아닌데 이런 제가 생각을. 거기서 덤플링 영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시켰는데 덤플링이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막 영화제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막 덤플링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더니 거기가 저희 나라는 아시아 덤플링이랑 다르다 막 이러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늘 케어해 주신 분이 계셨나 봐요. 네, 거기 영화제에 안나 마리인가 그 분께서 이렇게 처음 갔을 때 동네 구경도 살짝 시켜주시고 그 동네 약간 가장 높은 건물이 한 6층인가 뭐 그런 거기서 쫙 전경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요. 데려가서 여기는 막 어떤 형제가 만든 동네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막 어디서 상영하니까 언제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다. 언어는 네. 영어, 한국어? 영어였는데 그래서 살짝 가끔씩 정막이 그거 다 알아들으신 네. 거네 설명을.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본은 못 알아듣고 핵심은 다 알아들은 걸로. 아니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렇구나. 네. 되게 용기 있게 잘 갔다 오셨네요. 근데 되게 좋네요. 케어도 다 해주고. 네 정말 좋았어요.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라고 하는 자그레브 안신 그런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뭐. 그냥 뭐 서러 갈라 그러는데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정말 네. 그래서 자그레브는 아예 한국 분도 한 분도 없으셨고 안시에서는 그나마 이제 또 국장님도 만나고 다른 분들도 만나가지고 뭐 아침 저녁으로 만나줬다면서. 네. 아니 그냥 뭐 네. 골목 어느 골목 가면 그 골목에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다 무슨 아. 네, 구시가지 걷고 있으면 거기 계시고 영화 보러 가고 있으면 거기서 나타나고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 군수대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지나가고 맞아. 되게 중요하지.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오히려 자그레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약간 케어를 해주려고 해요. 그냥 메일상으로 그냥 메일상으로 뭔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빨리빨리 뭔가 답이 오고 그래서 영화제 가기 전부터 조금 준비를 좀 잘 해주셨었는데 안시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컸어요. 일단 깐느 영화제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네. 네, 뭐 기자들이 가도 뭐 완전히 뭐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할 거 해라 프랑스 이런 느낌. 스타일인가? 네, 약간 뭐 니들이 뭐 아쉬워서 온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즐겨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뭐지? 안시를 다 이제 일정을 끝내고 한국 돌아가는 공항에서 자그레브에서부터 봤던 감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이렇게 수다 떨다가 자기는 안시보다 자그레브가 더 좋았다고. 안시는 아무도 자기 케어 안 해주고 뭐가 중요한지 뭐 안 알려주고 막 이래갖고 자기는 그냥 그 안시 계속 호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자그레브도 좋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시는 좀 모르면 못 즐기는 느낌이 커. 그리고 이게 또 비교체험이 되잖아. 보통 아까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요번에도 패키지로 많이 가시니까 두 영화제를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네. 시차 없이 막 이렇게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었는데도 좀 못 즐겼다고 하시니까 그런 얘기 듣고 여기 그래도 라디오에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다른 이제 또 안시나 이제 해외 영화제 가실 분들이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헤맸었거든요. 그렇죠.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좀 이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선글라스랑 모자를 꼭 챙겨가지고 더 죽습니다. 또 갔던 그 시기가 또 그런 시기네요. 네. 그러고 저는 그냥 그 다른 분이 그냥 엽서랑 명함 이런 거 챙겨가라고 하셨었는데 좀 시간도 바쁘고 이래갖고 좀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가니까 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좀 자기 PR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좀 아쉽고. 그치. 그게 이제 딱 교환되거나 이렇게 네. 받으면 또 더 한번 보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명함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멋있고 잘 되어 있으면 좀 더 보고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만들어 가가지고 좀 많이 다른 데에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안시에서 아쉬웠던 포인트가 정말 명확하게 있네요.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러는 이유가 자그레버하고는 틀리게. 근데 거기가 이제 안시는 뭔가 새로운 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 비즈니스나 워낙 프로듀서들, 감독들 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기 PR 할 거를 잘 준비를 안 해가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PR 자기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엄청 열심히 해요. 뿌리고 아마 없으면 자기 작품 막 보여주고 자기 나 이런 거 해, 이런 프로젝트 나 하고 있어, 이런 거 막 보여주는 사람들 많아서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런 문화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었어요. 더 맞아요. 아마 약간 이런 걸 나도 해왔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엽서 하나라도 만들어가면 좋죠. 내가 할 말 없을 때 엽서 이렇게 주면서 나 이거 만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어색한 정막을 좀 깰 수 있고 명함이 그럴 때 좋아요. 이렇게 어색할 때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어쨌든 명함에 대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스위스 필름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우리나라로 치면 영진이 같은 게 있는데 담당자는 명함 뒤에다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한마디 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영화의 뭐야라고 하면서 그 영화를 막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좋으시다. 베낄까? 아무튼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PR 영화제에 가면 사실 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나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게다가 안시는 그런 장들이 진짜 너무 많이 있었어가지고 단순히 좀 사실 다른 영화제들 가면 대부분 감독끼리만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안시는 정말 그냥 어떤 스튜디오나 뭐 다른 회사나 아니면 뭐 배급하시는 분 뭐 이렇게 제작 뭐 이쪽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자기 홍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가장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영화제 분위기라든지 뭐 규모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게 그런 거를 조금 아쉬워했을 분들이라면 내년에 그러면 또 한번 하시려고 갈 수만 있다면. 네. 질린을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다음에 질린에 가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 이걸 꼭 준비해 가셔라. 근데 사실 질리는 이런 오유진 감독님이 말해주신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 PR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자체가 많이 없었어서 이런 아쉬움은 없었는데 저는 그냥 뭘 구경할지 많이 보고 가서 그냥 잘 구경하고 영화 시트를 미리 보고 싶은 영화를 체크해서 영화를 많이 보고 오면은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영화 보기에 되게 치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린 영화제는 영화를 보는 게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서 제가 마음껏 볼 수 있게 말하면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직전에 말을 해도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았는데 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영화를 많이 못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한 게는 없었나요? 거기서는? 만나긴 했었는데 제가 안나 말이란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다 했었잖아요. 그때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오신 에밀리라는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둘이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그분도 애니메이션을 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지는 않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막 엄청 본격적으로 쭉 하는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뵌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또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뭐 그 식도락 굉장히 잘 즐기고 오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디 여행 가면 음식이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한국 음식만 찾는 타입일 것 같은데. 그래 맞아요. 기억이 남아. 내가 진짜?
그런 거 방송에서 있잖아.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서진 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LA에 뭐 순두부 맛집이 있어. 막 이런 말 막 하면서 막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너무 공감이 됐어.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현지에서 가장 맛있는 한국 음식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태국 가면 어디 가면은 뭐 돼지고기 뭐 한국식으로 하는 게 뭐 유명하더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진 감독님은 음식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유럽 네, 음식 저는 네, 그래도 그냥 좀 잘 먹는 편이라. 다행이에요. 네. 난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 잘 골라서 잘 먹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또 덜 느끼고. 동남아 쪽은 막 이게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도 향신료 좋아해. 네. 요 저도요. 나는 그 튜브 고추장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 무슨 이런 분이 식도락을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내 기준에서의 식도락이지. 여기 뭐 저기 뭐 감독님은 뭐 거기 현재 가서 이제 현재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탐방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이제 아시안 푸드. 아니 어디 많이 가나 드신 아시안 거고. 푸드는 제일 맛있어요. 아니 뭐 그쵸.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아. 프랑스에서도 아시안 푸드가 맛있어요. 내가 심지어는 옛날에 중국 갔을 때도 한국식으로 하는 중식당 가서 내가 먹었다. 너무 감동. 아니 근데 딴 얘기인데 딴 얘기를 보자면 근데 유럽에서 먹는 일식은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식은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중식이나 인도, 네. 베트남, 그게 왜 태국 그러지? 이런 데 맛있어요. 네, 그 태국 뭐가 맛있어요. 좀 많이 다른가? 날거를 다루는 날 생선을 아, 다루는 네. 음식은 맞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김밥이 그 김밥이 아니에요. 저희가 먹는 김밥이. 그렇구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건 다 맛있어. 중식 뭐 음. 다른 거 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그 유튜브 봤더만 프랑스 되게 유명한 분식집이 있더라고요. 요즘 파리에서 핫한. 내가 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근데 완전 한국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파리 가면 저기 꼭 가봐야겠다. 지도 저장해놓고. 예. 또 그런 재미가 있지. 그런 재미가 그쵸. 있죠. 음. 오진 감독님 보셨던 작품 중에서 난 이런 게 재밌었어. 뭐 이런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졸업 경쟁 섹션에서 자그레브에서 저랑 같은 섹션이었나 안시에서 같은 섹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스윙 러브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단편이었는데 그 작품이 좀 사실 기억에 많이 나요. 그게 약간 좀 일방적이고 약간 폭력적인 사랑 같은 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재밌게 풀어낸 그건데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남자 몸속에 약간 이렇게 끼워 맞춰지듯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게 약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컨셉도 되게 재밌었고 일단 카메라도 엄청 다양하게 쓰시고 애니메이팅을 엄청 유려하게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좀 보는 내내 엄청 몰입감 있게 막 이렇게 되게 강렬하거든요. 좀 작품이. 그래서 보는 내내 와 이렇게 빨려들듯이 약간 보는 작품인데 뭔가 제가 없는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팅이 아니요. 정말 너무 좋아갖고 애니메이션 첫 작품 만들어 보셨는데 뭐 이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되게 강렬해서 좋았어요. 좀 그게 인상이 좀 많이 스윙 남더라고요. 러브요? 네, 네. 어디 작품이었어요? 그게 중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그러면 요번에 유학하셨던. 그건 모르겠고요. 네. 요번에 맞아. 우리 영화제에도 출품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궁금한 작품이네요. 네. 어. 감독님은 혹시 보셨던 작품 중에 저는 근데 애니메이션은 아니어도 아니고 퓨처 필름 중에서 빌리 블루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좀 약간 일반 영화처럼 살짝 길었어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였는데 빌리라는 주인공이 막 사춘기 시기인데 여름방학에 막 연애도 하고 근데 막 그 연애 때문에 친구랑 가족들이랑 멀어졌다가 다시 그 남자한테 뒤통수 맞고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한층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약간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비율을 해서 표현을 한 작품이었는데 그걸 엄청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표현을 한 건 아니고 약간 파란 슬러시라던가 빨간 라이프 가드, 걔가 라이프 가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 옷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한 영화였는데 비주얼이 너무 예뻤고 뭔가 그냥 그 빌리의 엉뚱한 면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빌리가 연애를 하면서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혼자
시를 쓰면서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 오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딱 특유의 그 어린이 성장물 음. 뭐 이런 느낌이었을라나요? 약간 네. 딱 진짜 사춘기 아 사춘기. 네, 그런 느낌. 관객층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이거 말고도 단편 영화도 2번 상영을 봤었는데 단편 애니메이션 2번 상영을 봤는데 그런 거는 어린아이들이 진짜 많고 보통 가족 약간 이렇게 오고 빌리 블루 같은 경우는 좀 청소년이나 약간 살짝 그냥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본 것 같습니다. 관객들 반응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영화 뭐 끝나면 사람들 막 박수치고 뭔가 이렇게 호응 같은 건 좀 영화 보면서 웃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반응들은 어때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확실히 그런 게 계속 있었고 왜냐하면 단편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음 상영을 해서 그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다들 박수도 치고 막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시작 전에 무슨 이렇게 사회자 분이 막 무슨 설명을 하세요. 체코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막 다 같이 막 와 이러면서 막 손 들고 막 뭐지 진리 어쩌고 이러 하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좀 이렇게 활발한 네. 분위기에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관객 반 영화 보면서? 안시랑 자그레브도 되게 관객 호응이 되게 좋은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시는 약간 일단 초반부터 종이 비행기들을 사람들이 엄청 접어서 계속 날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종이 비행기 날리면서 어떤 것 이렇게 되게 저 무대 앞까지 안착하면서 사람들이 막 호응해주고 앞에 이제 트레일러 영상 나올 때 이제 그게 전통인지 네. 모르겠는데 토끼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라망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라팡 하는 게 약간 불어로 토끼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토끼가 나올 때마다 약간 전통. 네. 요새 점점 다른 동물들한테도 소리를 질러. 네, 맞아요. 그냥 다 지르던데요. 막 개 짖는 소리도 내고 막. 그러고 또 거기는 이제 단편이 이제 하나 끝나고 하나 방영될 때마다 이 중간에 텀이 살짝 있잖아요. 정막이. 그때 이제 다 박수를 치고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거품 터지는 듯이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었어요. 난 저 소리를 내려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감독님 바로 하실 수 있구나. 이걸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저걸 해봐야지라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요? 저 열심히 따라했었는데 거기 있는 애는.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걸 안 여쭤봤네요. 감독님 작품 상영했을 때 반응, 분위기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일단 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자그레브에 있을 때는 GV를 했어요. 그래서 GV를 이제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갖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거 다 읽지도 못해가지고 이게 그 모더레이터 분한테 좀 읽어달라고 help me 이러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했었는데 그래도 막 끝나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잘 봤다 엄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이래서 좋았고 안씨는 GV는 없고 대신에 이제 자기 영화가 끝나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손을 흔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씨가 또 되게 엄청 넓은 데에서 했었는데 딱 제 영화 끝나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손을 흔드니까 괜히 거장이 된 것 같고 잠깐 그런 맛에 이렇게 잠깐 취해서 되게 다시 가고 싶다. 네, 좋은 경험이었다. 또 다음 작품을 만들 또 동의를 확실하게 네. 얻으셨네요. 한 번 더 손을 흔들어야겠다. 네, 꼭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질린 해설 반응은? 저희는 GV는 없고 약간 소개하는 거 있었거든요. 상영 전에. 근데 원래는 상영 전에 작품 소개를 하고 Q&A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때 저랑 또 러블리 리타라는 작품을 한 스위스 분이랑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 영화제 저희 타임 상영을 보러 온 그 관객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아서 Q&A는 못할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다들 너무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스위스 분도 체코를 하나도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세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밖에서 막 체코로 사회자 분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들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서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소개하세요 이러면은 영어로 막 이렇게 저도 미리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팝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막 소개한 다음에 또 저랑 그분이랑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으면 옆에서 체코로 막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애들이랑 이렇게 막 와 이러고 찍고 애들이 사진 찍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찍고 그리고 그냥 상영 보고 상영도 이렇게 끝나고 인사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보고 알아서 이렇게 일반 영화관처럼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고 가족이고 이렇게 규모가 영화관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서 이렇게 안시에서 그런 인사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 게 살짝 부러운 것 같아요. 감독님 작품 상영할 때 어땠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많으면 막 영화관을 아예 암전 안 하기도 하고 하던데 완전 암전하고 상영. 완전 암전하고 상영했었고 근데 그냥 중간중간 단편에서 박수 끝나고 치는 그 정도 반응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막 쫓아오고 막 이러면 울려나 이런 생각도 살짝 했는데 아니 진짜 어린이들 이렇게 어린이 영화제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불을 다 안 끄고 일부러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쫓아오고 이러면 우리는 안 무서운데 아이들은 무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중간에 어떤 진짜 아기가 막 이렇게 울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린이 영화제 또 어떤 맛이랄까. 그 GV를 쉽지 않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면. 저 옛날에 한번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었나 데리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저도 이제 힘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아니 뭐 어쨌든 감독님 나오셨어요. 근데 이 감독이 어떤 작품의 감독인지도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한다고 어떤 손 들었길래 시켰더니 자 뭐 해보세요 했더니 엄마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 사랑은 집에 가서 고백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어린이 뭐 안 받아주셨어. 그렇게 받아줘야지. 제가 어떻게 받아? 옆에 있는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아빠 사랑해요. 네 집에 가서 하시고요.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행하는 게. 어쨌든 그런 또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상영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영화제를 다니시면 어쨌든 약간 여행하는 맛이 있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네, 근데 영화제를 가는 게 그 재미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지방을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 거기는 어떤가 이렇게 보고 당연히 이제 작품도 또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그런 재미 때문에 영화제를 다니는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맞아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정확한 답변이었고요. 네, 영화제 다니는 맛이 뭐 그런 게 아닐까. 감독님 이번에 처음 이제 영화제 가보신 거였어서 그죠? 작품으로 가신 거예요. 이걸로 좀 다른 영화제는 아직 지금 이게 신작이죠. 뭐. 신작이라. 이제 계속 다니셔야죠. 그러면 좋겠네. 영화제를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작품과 함께. 근데 저는 영화제라는 것 자체를 처음 가본 거였어서 한국에서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구경하러도. 구경하러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간 거였는데 영화를 계속 골라서 볼 수 있고 막 좀 즐기듯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제를 가니까 이제 제가 그 폐막 행사를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화상으로도 막 감독님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막 수상 어쩌고 감사합니다 막 이런 영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수상하시는 분들 나가서 막 앞에서 소감하고 막 트로피 이런 거 받아서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거 구경하면서 막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상영만 했으니까 나도 상 받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해서 약간 영화제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살짝 자극이 되는 게 있긴 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자극이 엄청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셨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제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이러면 또 그 사람 만나려면 내가 다음 작품에서 맞아요. 영화제 가야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맛에 또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고 작품도 하고 이제 영화제 다니고. 그래 한번 여행 한번 또 갈 때쯤 됐으니까 한 작품 하나 또 해보자.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고요. 정말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원동력이 있어야 되고 사실 애니메이팅 작업이 되게 고단하잖아요. 그걸 또 잊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또 있어야지. 그런 맛이 맞아요. 있어야지. 약간 담비같이 그러니까 뭐 약간 보상받는 느낌도 네. 있고 만든 다음에. 아, 아까 전에 이제 오유진 감독님은 어떻게 애니메이션 하시게 됐는지 여쭤봤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실 생각을? 근데 저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다들 자연스럽게 만화 학원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 다 어릴 때 만화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거 배우려고 만화 학원 왔다가 당연하게 그런 과에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만화 학원을 갔다가 고3 때까지 원래는 만화과를 준비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막 고3이 되니까 그 입시 그 기분에 너무 대학 가기 싫고 그 그림을 관두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림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갑자기 준비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만화과 대신에 애니메이션과를 가면 움직이는 걸 하자. 영상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디로든 다양한 걸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막 다양한 거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배워볼까? 이러고서 원래 애니과를 고3 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아 그래요? 갑자기 그냥 그림이 너무 그리기 싫어가지고 과를 바꿔가지고 그림이 그리기 싫어서 애니과를 가다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아니, 실기 과목이 비슷하니까 또 그게 가능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서 네. 그 공부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줄 아는 거에서 골라서 가자 해서 그나마 만화보다 폭넓은 애니과를 선택해서 애니과에 갔습니다. 어떠셨나요? 근데 애니과 오기 전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온 것처럼 실제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적성에 딱 맞는구나. 다행이네요. 막상 가보니. 그림을 더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지만 네. 뭔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되게 좋은 계기를 어떻게 하셨네요. 아니 그 만화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좋아하셨던 만화가 뭐 어떤 만화? 저는 네. 근데 출판 만화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것보다는 네. 일본 소년 만화 같은 거나 소년 만화? 뭐 좋아하셨어요? 아 성장물. 아. 90년대 만화인가요? 농담이고. 근데 저 옛날 만화도 좋아하고 근데 막 고등학교 때는 원피스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내 원피스 안 그래도 원피스 얘기하려고 해서 원피스 아닌가요? 네. 소년 만화라고 하길래. 되게 대표적인. 다양하게 보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전 약간 인디 만화 한국 작가님들이 하는 펀딩 이런 것도 좋아해서 텀블벅 이런 거 하시는 작가님들 있으면은 많이 신청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놈의 원피스는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연재를 계속 하고 할 수 있는 연재가 끝나질 않네. 끝나질 않아요? 안 끝나? 안 끝나? 언제 끝나겠지.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놀랍죠? 그러네요. 순식간에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정말 이번에 저 나름 되게 충실하게 방송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충실하게 작품 얘기를 했고 그럼. 네. 오늘은 이제 영화제 얘기와 각종 내가 팁. 얼마나 경청하는 모드였는지. 안시와 자그레브를 갈 때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가져가라. 네, 이런 팁. 네. 뭔가 그런 팁까지 아주 세세한 팁까지 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보시는 작품들, 관객 반응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소감.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여기 지금 순서에 있거든요. 있대요. 예. 네. 한 분씩. 예. 누가 먼저 하실까요? 감독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걸 한 소감이요? 네, 오늘 방송 소감하고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뭐 같이. 작품 뭐 하실 게 있거나 이런 거.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과를 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경험 자체가 최근이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만한 기회가 지금까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제에 갔다 오고 그걸 계기로 이런 데서 다른 분들이랑 대화도 해볼 수 있어서 좀 좋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계획은 아직 저는 졸업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어서 졸업 작품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처럼 본격적인 필름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다른 팀 조금씩 하면서 다양한 걸 하고 싶어서 다양한 거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제가 작년에 하면서 부족하다 느꼈던 점이나 뭔가 아쉬웠던 점을 좀 다양한 작품 경험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작가로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 작가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되게 미래 뭔가- 청사진을 딱 말씀하시. 기대됩니다. 네. 감독님. 저는 그냥 저도 이제 애니드 수다를 이제 잘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들으셨어요 평소에? 네. 근데 아유, 또 부끄럽게 또. 아, 참. 네. 뭐 저도 이렇게 들은 지 얼마 음. 되진 않았지만 그냥 애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냥 나오면 그냥 소소하게 들으면서 작업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작업하시면서 그냥 라디오 틀어놓듯이 네, 들으셔요. 네. 많이.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지금 현재 장편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저 유니크 타임 때 조연출 해주셨던 분이 연출하는 걸 이제 이번엔 제가 조연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될 거고 저도 앞으로 좀 제가 연출한 장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좀 단편을 좀 하나 더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좀 제가 요번에 하면서 제작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꼈어가지고 좀 단편을 다시 해보면서 제대로 된 제작 프로세스랑 좀 퀄리티를 좀 높여보자 이런 목표가 생겨서 좀 그거를 한번 달성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짧게 하셔가지고 또 투어 한번 하셔야죠. 네. 장편은 기니까 좀 많이 걸리죠. 짧게 한번 하신 다음에 네. 충전 딱 하시고 이제 장편 시작을 하셔야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뭐 딱 지금 벌써 한 3, 4년 정도의 플랜이 딱 계시는 거네 지금. 뭐 어차피 올해는 지금 장편 좀 참여하시고 있는 거 있으니까 네. 마무리하시고. 네. 참. 네. 예. 이제 마무리 잘 돼서 또 작품으로 또 같이 또 보고 또 감독님 네. 작품도 또 하셔가지고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작품으로 뭐 재회는 이제 막 공개된 작품이니까 네, 영화제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유니크 타임의 오유진 감독님도 여러 작업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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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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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